동국대 전자불전 문화 콘텐츠 연구소가 가수계 제도의 복원과 수용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가수계 제도 수용과 발전 방안, 적절성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예천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대종사의 연결식과 답의식이 조계종 제8교구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참석 사부대중은 평생 수행과 포교, 가람불사에 매진한 스님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태고종 제28대 집행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전국 교구종무원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충북과 경북 지역의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모금 운동도 적극 펼치기로 했습니다. 뉴스인뉴스에서는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을 만났습니다. 미래본부의 주요 사업 가운데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동국대 전자불전 문화 콘텐츠 연구소가 가수계 제도 복원과 수용 방안을 모색하는 출가 그 문호를 크게 열다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가수계 제도 수용과 발전 방안, 율장에 근거한 적절성, 해외 또는 과거의 비슷한 사례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출가자가 6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종단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출가자 감소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동국대 전자불전 문화 콘텐츠 연구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출가, 그 문호를 크게 열다를 주제로 과거 흔히 이루어졌던 가수계 제도를 현대적으로 복원하고 수용하는 방안을 찾아봤습니다. 현대 그 제도 종교가 좀 소멸해가고 위축되어가고 있는 시대, 특히 우리 독신으로 사는 종교들은 우리 스님들이나 신부들이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준비했습니다. 가수계는 조계종에서 단일 계단 수계 제도가 정착하기 전 여법한 수계식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때 3, 4, 7층에 준하는 대중들이 살던 도량에서 약식으로 계를 설하고 출가를 허락하던 제도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 가수계가 현행 수계제도와 율장, 종원종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갈지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교육아사리 승범 스님은 가수계 제도 수용의 모색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 시 검토해야 할 점 등을 발표했습니다. 가수계 제도가 청년들에게는 불교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힘들고 어려운 종교가 아님을 보여주고 은퇴자들에게는 수행자의 삶으로 전환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위장 출가에 대한 대책, 가수계자에 대한 혜택과 의무 부여 등 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점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수계를 받은 승려는 3년이든 5년이든 어떤 기간이 정해지면 새롭게 재가수계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거기서 재임용을 안 하는 형식으로 그래야 문제를 조금 줄일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HK 연구교수 문광 스님은 가수계 제도를 당장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종단의 출가 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모든 논의는 활발하고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도로 정착하기에는 너무나도 난해한 부분들이 많은 것이 종단의 종교의 교단인 것을 인지한다면 출가자의 확대를 위해 문호를 개방하고 일주문을 저 멀리 앞쪽으로 내놓기 위한 모색은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제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 율장의 수계법에 근거해 가수계 제도를 도입하기 적절한지 논의하고 대만의 출가 수계 제도와 조선시대 수계의식을 고찰하는 발표들이 진행됐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평생 수행과 포교, 가람불사에 매진한 예천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대종사의 연결식과 답의식이 용문사와 직지사 답의장에서 조계종 제8교구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청안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대구지사 황성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용문사 종창불사와 지역 포교에 매진하며 지역 전법 활동에 힘썼던 벽담 청안 대종사. 사부 대중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머나먼 정멸의 길로 떠납니다. 지난 23일 새벽 원적에 든 청안 대종사의 연결식이 어제 용문사 경내에서 열렸으며 답의식은 직지사 답의장에서 엄수됐습니다.
영결식에 참석한 사부 대중은 수행과 포교에 진력했던 스님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상자 스님들은 법연으로 맺어진 은사 스님의 마지막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배웅했습니다. 영결식은 명종 오타를 시작으로 삼기위와 영결법요, 행장소개, 해창 스님의 법어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은 정한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그런 스님을 배울 때마다 범민으로 혼탁하던 저의 마음이 절로 맑아지고 고단한 나그네가 기댈 언덕을 만난 것처럼 편안했으니 스님은 저에게 이름 그대로 늘 맑은 언덕이셨습니다. 노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청한 스님은 예천 용문사 주지로 부임한 이후 중청불사에 매진해 2019년 대장정과 윤장대를 국보로 승격시키는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스님은 최근 22년간 예천 불교 사업연합회장을 역임하며 예천 불교회관 건립과 예천 불교대학 운영 등 지역 전법 교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정관계 인사들도 영결식에 참석해 청한 스님의 마지막을 아쉬워했습니다. 컨셉은 법명대로 불자와 예천 국민들이 쉴 수 있는 언덕이 되어 주셨고 법호대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맑은 연못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수해로 큰 피해가 있으니 현장에 가서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라고 당부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 말씀의 용기를 얻어 현장을 지키며 복구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 전국 3대 지장도량으로서 면모를 되찾기 위한 불사를 이어갔으며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 강좌 등을 진행하며 포교에 매진한 청한 스님. 법계의 대자유를 누리며 머나먼 정멸의 길로 마지막 여정을 옮겼습니다. BTN 뉴스 황성환입니다. 지난달 16일 원적에 든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조실 월운 대강백의 육제가 어제 파주 보광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어산종장 화엄스님과 양평 선현사 주지 오원스님 집전으로 진행된 육제에는 원로의원 두산 일면대종사, 조계종 어산어장 임묵스님, 봉선사 주지 초격스님, 문도대표 철안스님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월운당 해룡대강백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역경의 대원력을 펼친 스님을 기렸습니다. 월운 스님의 49제 막제는 8월 3일 오전 10시 봉선사에서 봉행될 예정입니다. 태고종 제28대 집행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전국 교구 종무원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과 경북 지역의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모금 운동도 적극 펼치기로 했는데요. 태고종의 발자취를 담은 사진전도 개막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충북과 경북 지역의 수해로 인한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된 가운데 태고종이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전 종도들의 모금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태고종은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각 기관장과 전국 교구 종무원장 연석회의를 어제 사간동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전국 교구 종무원장 협의회는 이날 수해 복구를 위한 의연금을 총무원장 상진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수해 피해 의연금을 걷어서 총무원에 집중을 시켜서 복구하는 데 지원하도록 전국 종무원장 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모연을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지방 종무원의 민원 사항을 파악하고 호우 피해에 따른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전국 종무원을 순차적으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통사찰과 문화재 사찰 전수조사에 종무원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제28대 집행부의 공약 실현의 첫 단추가 될 전망입니다. 그 공약을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더욱더 진보에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마 은혜를 갚는 것이지 않은가, 그걸 은혜로 생각하겠습니다. 앞서 태고종은 전통문화전승관 로비에서 태고종의 발자취를 담은 한국불교 역사문화 사진전을 개막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날 사진전은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사진 70여 점과 해림 스님의 선화 30여 점 등 모두 10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근현대 우리 한국 불교의 역사와 문화의 자취를 살피고 더불어 수많은 세월 대중의 아픔을 달래고 외환을 풀어주던 여러 스님들의 행적과 수행 정진 그리고 부국 안민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 있는 사진을 담았습니다. 무명 치마 저고리 차림으로 관음법회에 참석한 보살들의 모습에서 깊은 신앙심을, 두 손을 포개고 살포시 눈을 감은 아이의 모습에서 고요함을, 가사를 머리에 이고 첫발을 딛는 출가 수행자의 모습에서 한국 불교의 향수가 느껴집니다. 우리 문화의 그냥 중심에 그 불교가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사진전을 통해서 우리 그 불교의 역사를, 태고종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진전이라 하는. 2001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에서 합장을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아이는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한국불교 역사문화 사진전은 오는 29일까지 열립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공동대표 의장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정전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종지협은 어제 발표한 평화 메시지를 통해 남북 당국은 한반도의 긴장 해소와 평화 정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다양한 차원의 교류 협력, 특히 종교와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과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이 재개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해 남북 간의 무기 감축 문제가 실질적으로 진전을 이뤄야 한다며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 당국 회담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희망했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와 부산대학교 불교 학생회 회원들이 창원 성주사에서 학예 합동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수련회는 불교 예절과 문화를 체험하고 회원 간 유대를 돈독히 하는 기회로 마련됐습니다. 성주사 설법전에서 진행된 입제식에서 주지 법안 스님은 두 학교 불교 학생회가 불교를 고리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인연이라며 평소 궁금했던 불교 문화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창원대 유주연 회장, 부산대 김건우 회장 등 20여 명이 동참한 수련회는 황토 숲길 걷기와 스님과의 차담, 성보문화재 체험, 108배 정진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불교의 미래를 세우는 일, 그 중심에서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조계종 미래본부가 있습니다. 지난 2월 미래본부 사무총장에 성원 스님이 임명됐는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 미래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래본부 언뜻 들어선 불교 관련 단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단체인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총무원 기구 중에 예전에 그 백년대계본부라는 조직으로 총무원장 스님 직속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좀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좀 더 장기적인 우리 불교 미래에 대한 업무들을 구상하자고 해서 이번 새롭게 출범하신 총무원장 스님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정비를 한 조직입니다. 불교 중흥과 미래 전략 수립, 지금 한국 불교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기구인 것 같습니다. 네, 6가지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가장 우선으로 우리 메인 타이틀이듯이 천년을 세우다. 그것의 어떤 근간이 된 경주 남산 열왕국 부처님 바로 모시기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명상센터 건립, 명상 프로그램 개발, 교구 활성화, 그 다음에 지역불교 활성화, 미래인재양성팀, 출가장려위원회를 이번에 새롭게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중에서 열왕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사업은 불교 중흥을 또 상징하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에 남산에서 우연히 이렇게 발굴 중에 놀랍게도 그 80톤 가까이 되는 마애불상이 넘어졌는데 얼굴이 지면 큰 돌에 5cm 정도의 틈을 두고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을 보고 전부 다 기적이라고 했는데 더 큰 기적은 우리들에게 이제 그 모습을 그대로 놔두셨고 어느 분은 1000년 동안 우리들에게 기도를 하셨다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도의 원력으로 부처님을 바로 모셔야겠다. 그것이 이제 근데 이번 원장선님께서 반드시 결실을 맺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께서도 그 열왕곡 마애부처님 현장을 답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현장에서 느낀 어떤 감정이라든지 또 열왕곡이 이렇게 보호각이 세워지기 전에 네. 한번 참배한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때 정말 너무 이렇게 충격적인 감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1000년 동안 저를 기다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네. 얼마 전에 정호대 시민사회 수석께서도 네. 한번 직접 참배하셨는데 그때 그 소감을 얘기하는 게 저희들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뉴스나 영상으로 볼 때 그냥 하나의 컷으로만 봤는데 네. 와보니까 너무 감동적이라고 그 엄청난 큰 돌이 이렇게 넘어졌는데 그 얼굴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랍다고. 직접 와보는 것이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바로 모시기가 정말 우리가 이제 우뚝 세우는 것이 바로 모시는 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참배를 할 수 있게 어떻게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모시기인지 네.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모집하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비용들 그리고 모셔지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중요한 참배 공간으로 활용할 건가 그런 것을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네네. 우리도 정말 직접 와보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감동과 부처님에 대한 어떤 그 신심이 네. 훨씬 일어나겠다 싶어서 가급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바로 형태를 모시기 전에 현장을 꼭 한번 모든 불자들이 와 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많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원력을 모을 또 하나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지난번에 발대식을 하고 바로 천일 기도를 입제했습니다. 네. 천일 기도를 입제를 해서 천일 동안 반드시 바로 모시기를 완성하자.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우리 기도법사 환풍선님께서 직접 솔선수범에서 나셔서 당신이 천일 동안 기도를 하겠다. 정말 며칠 전에 엄청난 폭우가 네. 있었는데도 그 열왕곡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신 거를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셨더라고요. 그 스님의 그 열정이 스님께서 이제 이번 8월 첫째 토요일 5일 날 되면 100일째가 되는데 네. 100일째는 그냥 넘어가기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시 기도의 그 신심 원력을 다지는 의미에서 다란히 108독 기도를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들은 그 스님의 그 원력에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해서 미래본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날 또 마침 은혜사 교구장이신 덕조 스님께서 신도들과 함께 와서 동참하시겠다고 하셔서 네. 저희들 이걸 계기로 이제 매달 첫째 토요일 날 그 지역의 교구본사 주지 스님의 법문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정을 꾸미게 됐습니다. 네. 또 총무원장 진훈 스님은 취임 전부터 명상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종단 차원에서 명상법과 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명상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상센터 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상에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하는 거 있는데 하나는 하드웨어적으로 명상센터를 온전하게 건립을 하자. 물론 사찰은 참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수행 공간이 있지만 세계적인 트렌드가 명상인데 거기에 조금 더 최적화된 수행 공간, 선 명상 공간을 일단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거를 그 한 축으로 이렇게 또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명상 프로그램 개발. 지금 현재 많은 스님들께서 이제 참선뿐만 아니라 가나선과
명상을 결합한 수행법을 전국 각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조사하다 보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해서 통합한 불교 명상 수행 프로그램, 그걸 지금 굉장히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명상 관련 전문가들과 전문 스님들, 현장에서 직접 하고 있는 스님들을 지금 모시고 지금 많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상센터 건립과 이 프로그램 개발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상황이군요. 최근 상월교에서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또 출범했습니다. 청년 포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래본부도 미래 세대 인재 양성을 주요 사업에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상월계열 사업팀에서 대학생 불자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큰 행사를 갖고 있어서 저희들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또 그 대학생 불자에 빠져 있는 청소년 불자들과 또 어린이 불자들이 정말로 장기적인 미래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법회 같은 것을 활성화할까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국 불자들에게 또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미래는 우리에게 엄청난 이 두려움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이 이 불교의 미래, 그리고 또 당장 가까운 열한국 부처님 바로 모시는 그런 미래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원력을 세울 때 우리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본부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월 28일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